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첫 번째 대결이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재대결이라는 거죠. 미국을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상태로 만들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협조적으로 다른 국가가 나오지 않겠다면 관세를 공격 수단으로 삼겠다. 중국이 관세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중국과는 마음 놓고 두들겨 펼 수가 있다. 중국이 보복 관세 같은 수단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중국은 비관세 수단을 여러 가지 준비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되면 무엇을 내놓을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개막된 상황에서 제야의 중국통 모셨습니다. 이철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2기의 10% 추가 관세 예정대로 발효됐고 네. 오늘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6년 만에 재점화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저희가 좀 핵심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첫 번째 대결이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재대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8년에 걸쳐서 이제 미국에 대항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도 그동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잘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난번과는 많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역 전쟁에서는 기습을 당했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두 잘 준비돼서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초식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이 사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근본적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상태로 만들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은 이런 시각이 그 글로벌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중국은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소위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 단일 시장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제 중국 너희는 노는 게 아주 안 되겠으니까 너희하고는 안 놀 거야 하면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로벌 하나의 시장에서 중국을 잘라내겠다. 그래서 중국은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나는 여기 달라붙을 거야.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마구 관세를 때리면서 그것도 우군까지 캐나다, 멕시코 막 때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자멸의 시나리오 아니야? 아니 지금 잘라내야 될 건 중국인데 지금 이러다가 미국이 잘라나가게 생겼어.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약 준수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리저리 회담이 한 9차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기록을 남길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철저한 기업가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막 때리는 것이 계산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이냐? 그건 아마도 이번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반응과 유사한, 파나마의 반응과 유사한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실제로 협조적으로 다른 국가가 나오지 않겠다면 정말로 그런 관세를 공격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세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중국이 자기들도 보복 관세라면서 그 발표를 했지만, 네. 그런데 첫 번째로 기본 전제가 중국이 미국한테 파는 건 많고, 중국이 미국한테 사올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데 서로 관세 전쟁을 하면 손해는 중국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하겠다면 중국과는 마음 놓고 두들겨 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얘기했지만 중국이 보복 관세 같은 수단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따라서 중국은 비관세 수단을 여러 가지 준비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준비했는지,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되면 무엇을 내놓을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럼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 예상하고 있는 것이 뭐 희토류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희토류가 만일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중국에서 생각한다면 희토류 전에 여러 가지 제재를 보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희토류는 마지막 수단이 될 테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희토류 제재가 먼저 나왔다. 그렇다면 희토류보다도 더 큰 펀치를 준비해 놓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기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막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다가 최근엔 이제 10%로 줄어드니까 일각에서는 좀 한 발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다는 게 10%를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10%의 관세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1차 무역 전쟁 때 중국에 대해서 이 징벌성 관세를 부과했고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올 때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 여기에 10%를 더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를 부과한다고 할 때도 기존에 있던 거에 60%를 더 부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징벌적 관세를 1차 무역 전쟁에서 맞아 있는 상태에서 60%를 더 때리면 한마디로 이제 수출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씀을 따를게요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2판 4판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 오는 피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0% 우선 이렇게 시행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캐나다 이제 멕시코랑 보면은 막판 협상을 통해서 뭐 30일 정도 관세를 유예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이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 양측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뭐로 보고 계세요? 일단 두 나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쪽을 예를 들면 중국 지도부는 현재 국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타이완의 통일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이완 통일이 미국의 정책 중에 과연 넘버 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의심스럽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타이완 통일을 양해한다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타이완 통일하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럴 수도 있을 것 뭐 미국 물건 1년에 뭐 3천억 달러씩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느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미 군부가 그 꼴을 못 볼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정책을 트럼프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중국은 뭐 통일이 하고 싶고 미국은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이 둘이 딜이 될 것 같아.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추측은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두 국가가 바라는 것이 같은 장기판 위에 있지 않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좀 무차별 관세 폭탄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 그들이 상대적으로 공통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의견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먼데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저 멀리까지 비즈니스하는 그런 기업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주, 우리 시, 우리 주, 이 사람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그 진보적 인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묶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진영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결국은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자본가, 너희들이 돈 벌고 너희들 주가 올라갔지. 우리 동네에서 그 빵집 하는 분들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자기 빵집 비즈니스를 잃었고. 그러니까 결국 뭐 좋은 물건 많이 만든다고 하더니 공장 다 뭐 외국에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입해 오는 바람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 다 문 닫고 우리 동네에서 납품하던 회사들 망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친구들,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살기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아메리카를 위한 사람들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막 올리는데 멕시코나 이 캐나다에도 이 우군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관세를 올려. 왜? 그거 대기업 애들이 글로벌 기업 애들이 그거 몇 푼 그 원가 챙겨 먹겠다고 그래 공장을 멕시코 가서 세우고 캐나다에 가서 세워 관세 올려. 그러면서 가로 열고 그러니까 기어 들어와. 우리 미국에 공장 만들고 그래야 우리 미국인들이 잡이 생기고 애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지. 뭐 맨날 남 좋은 일 시켜. 뭐 이런 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너희도 맨날 우리 미국 등쳐먹고 배불리 살고 있지. 문제 있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좀 개방하는 걸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중국이 금융시장을 아예 안 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에서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중국에 우리가 외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걔네들 사실 우리 외국 자본과 기술 없었으면 니들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됐겠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전체의 자본시장에서 전 세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중국이 당초에 지난 세기에 개혁 개방을 할 때 우리가 아편 전쟁을 당하고 이랬던 그 봉건 시대 때 서구 열강에게 당했던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다시는 그런 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시장, 우리의 자본시장이 서방의 열강의 손에 의해서 장악되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을 한 5% 이내로 그렇게 통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도 뭐 우리가 보통 A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살 수 없고 외국인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서 몇몇 사람 돈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거 사봐야 뭘 살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 주식 한 주 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자본을 끌어모은 내가 뭐 100조가 있어, 뭐 1000조가 있어 이런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단위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규모 있게 투자를 하면서 또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도 가면은 큰 기업 이런 게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거 나한테 주면 요렇게 요리해 먹고 저렇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서방의 금융 대기업은 모두 중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과거 행적을 보면 모두 중국의 금융시장 요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금융기업가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팬데믹으로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막 외국 기업들이 자꾸 떠나고 이거 보니까 이거 찬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들 다시 또 뜨겁게 중국 좋아 이러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금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이미 그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모두 관심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줄 건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기업 특히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외국 기업인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우리 중국에 있는 증시에서 상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회사가 그러면 중국에서 상장을 했을까 보면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중국은 우리하고 틀린 게 우리 같은 자유시장 제도에서는 보통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규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의 통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규제상으로 또 정책상으로 해주겠다 해도 그럼 막 하면 되냐? 결국 또 그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시범 케이스로 한두 개 해주고 요렇게 해줘야 정말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금융시장이 열렸어. 규제상으로는 다 열리고 정책상으로는 열렸는데 한 개도 된 게 없어. 실제로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즘같이 그 미중 관계도 험악하고 중국에 대한 그 반중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국 보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금융기업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무슨 전기자동차, 2차 전지, 무슨 태양광 패널, 중국에서는 신삼양이라고 하죠. 옛날에 무슨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만들던 거를 삼양이라고 했고, 그 다음 이제 새롭게 세 가지 중국산 잘 팔리는 제품에서 그걸 얘기하는데